60세 이후 무심코 먹은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병원비로 노후 자금을 날리지 않게 도와드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무조건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 콩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심하면 1년 안에 투석기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35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이런 위험을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의료 시스템은 예방보다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신장을 망가뜨리는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콩팥을 죽이는 첫 번째 위험한 과일부터 바로 공개하기 전에 먼저 왜 우리 몸이 이렇게 변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은 매년 1%씩 감소하여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30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거뜬히 걸러내던 칼륨과 독소를 이제는 걸러내지 못하고 몸속에 그대로 쌓아둡니다. 이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과일을 드시면 그게 바로 독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68세 박성훈 님도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칼륨이 많은 과일을 매일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치솟아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당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왜 이런 위험을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아픈 사람이 와야 운영되는 곳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눕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 진실을 다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과일은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이나 위장은 탈이 나면 통증이라도 보내서 신호를 주지만 콩팥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처럼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과일을 드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여과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칼륨이라는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 칼륨이 근육을 움직이는 좋은 성분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극물이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연사할 수 있는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나나는 간편하고 달콤해서 국민과일로 불리지만 60세 이후에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20mg이라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드시면 콩팥은 이 많은 칼륨을 처리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망가져 버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 환자가 하루에 바나나 2개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심장마비 위험이 4배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나나의 당분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각설탕 4개와 맞먹을 정도로 높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데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막아버려 콩팥을 2번 죽이는 셈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은 부족하고 칼륨만 높아서 미네랄 불균형을 일으켜 근육경련이나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바나나가 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먹기 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포도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포도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당분입니다. 포도 100g에는 무려 1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사탕 4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앉은 자리에서 다 드시면 하루 권장 당분 섭취량의 3배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포도의 당분이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60세 이후 약해진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다가 결국 췌장이 지쳐버려 당뇨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자주 섭취하는 그룹의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 그룹보다 2.8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거봉이나 샤인머스켓 같은 개량된 큰 포도는 당도가 훨씬 높아 더욱 위험합니다. 포도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옥살산입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옥살산도 배출되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정도로 아프며 심한 경우 수술까지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한 번 생긴 신장 결석은 재발 확률이 80%나 됩니다. 또한 포도에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혈전을 만들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포도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린 건포도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 생포도보다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포도와 관련된 제품은 모두 피하시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망고입니다.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여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일입니다. 망고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당분과 칼륨입니다. 망고 한 개에는 무려 4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60세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고당분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300 이상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망고의 당분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혈당 지수가 60 이상이면 위험한데 망고는 무려 80에 달합니다. 이는 흰쌀밥 100g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망고에는 또한 우르시올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펜나무와 같은 계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문제 없었더라도 60세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망고를 먹고 입 주변이 붓거나 발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망고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혈액순환제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약효를 떨어뜨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망고는 소화가 어려운 과일입니다. 60세 이후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망고를 먹으면 복통과 설사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망고의 높은 칼로리도 문제입니다. 망고 하나가 거의 200칼로리에 달해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60세 이후 기초대사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고칼로리 과일을 자주 먹으면 복부 비만이 생기고 성인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달콤한 맛에 속아 건강을 해치지 마십시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망고를 완전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을에 즐겨 먹는 과일이지만 60세 이후 콩팥과 위장에는 매우 위험한 과일입니다. 감의 가장 큰 문제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입니다. 감에 들어있는 탄닌은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위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이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뭉쳐서 돌덩어리처럼 굳어진 것을 말합니다.
위석이 생기면 극심한 복통과 구토,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명치 부분이 콕콕 쑤시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심한 경우 장 폐쇄까지 일으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위석 환자의 70%가 감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위석 생성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감의 또 다른 문제는 높은 당분입니다. 단감 하나에는 약 25g의 당분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60세 이후 당뇨병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감을 자주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곶감은 더 위험합니다.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과 탄닌이 농축되어 있어 생감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곶감 하나의 당분은 생감 2개와 맞먹으며 탄닌 농도도 3배나 높습니다. 또한 감에는 베타카로틴이 과도하게 들어있습니다. 적당한 양은 좋지만 과다 섭취하면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 베타카로틴 대사가 어려워 더 쉽게 발생합니다. 감은 또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닌 성분이 장운동을 억제하여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이미 장운동이 느려진 60세 이상에서는 심각한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을 드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게와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식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되지 않는 독소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시도 부드럽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탄닌과 당분은 그대로 들어있어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철 별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과감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 바나나, 포도망고 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당분과 칼륨, 과다, 옥살산, 탄닌 등으로 인해 혈당 급상승과 신장 부정맥, 신장 결석, 위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이 과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해야 할 과일이 있다면 반대로 콩팥을 살리고 몸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4가지 보석 같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험한 과일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 콩팥은 이미 늦은 게 아닐까 가슴이 철렁하셨습니까?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기계가 오래되면 녹이 슬고 삐걱거리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숨을 쉴 때마다 생기는 찌꺼기인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 녹이 슬게 됩니다. 특히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온몸의 독소를 걸러내느라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입니다.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가 활성산소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결국 투석밖에는 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을 제거하고 굳어버린 콩팥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해독제도 함께 주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과일들입니다. 최근 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천연 항산화 물질은 혈관벽에 눌어붙은 찌꺼기를 녹여내고 손상된 콩팥 세포를 재생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녹슨 콩팥을 씻어내고 멈춰가는 기능을 다시 뛰게 만들 천연 치료제입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는 기적의 과일 첫 번째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신이 내린 보라색 선물이라고 불리는 블루베리는 60세 이후 콩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블루베리가 콩팥에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주된 원인이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제거합니다. 마치 녹슨 콩팥의 사구체를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춰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당분이 매우 낮습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겨우 10g 정도의 당분만 들어있어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블루베리는 당뇨와 콩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과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춰준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라서 혈압이 높으면 콩팥 혈관이 터지거나 손상되는데 블루베리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콩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블루베리 기준으로 약 50R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입니다.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드셔도 좋습니다. 영양가는 생과와 거의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처럼 오며 가며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조금씩 깨끗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말은 콩팥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과가 콩팥에 특별히 좋은 이유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펙틴은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해야 할 여과 기능을 사과가 대신 도와주는 셈입니다. 콩팥이 지쳐서 일을 못할 때 사과가 옆에서 짐을 덜어주니 콩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사과는 혈당 지수도 낮아서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므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의 영양소는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드시는 것은 영양소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셔야 콩팥을 살리는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단 사과즙이나 주스로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즙을 내면 섬유질은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씹어서 드시는 사과만이 콩팥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느끼하다고 피하시거나 과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60세 이후 혈관과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이보다 좋은 과일이 없습니다. 아보카도의 핵심은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장기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콩팥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은 나쁜 기름때를 녹여내고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콩팥이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100g당 당분이 겨우 1g도 되지 않아서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적당량을 드시면 오히려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칼륨 제한이 엄격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섭취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콩팥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려는 분들에게는 하루 반 개 정도의 아보카도가 보약보다 낫습니다. 밥에 비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고소한 맛과 함께 혈관이 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을 정도로 토마토는 완벽에 가까운 건강식품입니다. 콩팥 건강과 관련해서 토마토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콩팥 세포의 노화를 막고 독소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고혈압이 오기 쉬운데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 감소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토마토는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서 노폐물 배출을 돕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줍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100배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러서 볶아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성분을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탕을 뿌려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비타민 B를 파괴하고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토마토의 좋은 효능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오직 토마토 그 자체의 맛을 즐기십시오. 지금까지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당분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점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과일들이야말로 자연이 준 최고의 콩팥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간식을 빵이나 떡 대신 이 과일들로 바꿔보십시오. 일주일만 드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실제 이 과일들로 콩팥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드셔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과일 몇 개 바꾼다고 진짜 콩팥이 좋아질까 하며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목격한 수많은 기적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최지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님은 작년 건강검진에서 만성 콩팥병 3기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아침마다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고 소변에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치가 더 나빠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님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포도와 엑기스즙을 모두 버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히 3개월 후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 수위였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떨어졌고 단백뇨도 거짓말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님은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선생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라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붓기도 싹 빠지고 활력을 되찾아 매일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을 괴롭히던 독소를 끊고 재생을 돕는 영양소를 넣어주자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 능력을 발휘한 지극히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최지영님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이 기적의 과일들도 드시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섭취 규칙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적의 과일들도 무턱대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의 중증 환자분이거나 투석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드시고 나서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고 과일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일의 특정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즙이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지 마십시오. 즙으로 드시면 칼륨과 당분이 농축되어 콩팥에 한 번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과일 형태로 천천히 씹어서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과유불급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내 몸 상태에 맞춰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콩팥을 망가뜨리는 바나나, 포도, 망고, 감과 죽어가는 콩팥도 되살리는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장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과일은 치우고 기적의 과일로 채우십시오. 건강한 노후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내 발로 걸어다니며 건강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내주시면 그분들의 콩팥을 지키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건강하게 뛰는 그날까지 저 강민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